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부 맡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 참신한 자산전략 4분기 전망 자료에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조정현 팀장, 그리고 오른쪽에는 해외 채권 담당하고 있는 박민영 책임이 나와 계십니다. 사실 지난 한두 달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에쿼리 마켓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시장이긴 했는데요. 사실 채권 시장 단적으로만 보면 국내 시장은 거의 30bp, 0.3%, 그리고 해외 채권 시장의 US 트레저리 10년도 거의 20bp 이상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채권 시장은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머지 올해 이제 한 개 분기 정도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들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다양한 고민들이 있죠. 진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인가 올해 연내 추가로, 그리고 만약에 더 오른다면 내년에 어느 시점에 오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야기 한번 풀어주시죠,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채권을 담당을 하고 있는 조종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통화 정책이나 그리고 시장금리 그리고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통화정책단에서 말씀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해서 0.75%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근거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결국에는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금융 불균형에 대한 리스크 경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그럼 기준금리 레벨이 향후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약 2%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과 기준금리 간의 스프레드를 고려를 해서, 그렇다면 중립적인 기준금리 레벨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중립적인 기준금리 레벨이 약 1.15에서 1.20%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현재 기준금리가 0.75%이기 때문에 연내 한 차례 정도는 더 가능하겠다. 그리고 내년까지 보면은 1.25%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금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을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장 4분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는 1%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지난 8월 금통위 이후에 한해는 여러 가지 각종 보고서, 물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라는 인상들을 확인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1.25%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는데, 그 말은 즉슨 1.25% 미만의 기준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중립적인 기준금리 미만이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우선 시장금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어요. 과거에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구간인 2005년 그리고 2010년 그리고 2017년 당시에 기준금리 한 차례 인상 후에, 지금과 같은 여건이죠, 한 차례 인상 후에 그때 당시의 시장금리 레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금리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갔나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비교적 정확한 정확도로 그때 당시 최종적으로 기준금리가 도달했던 레벨을 당시의 시장금리가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결론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시장금리 레벨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느냐라고 보면은 현재 2회에서 최근에 금리가 조금 가파르게 올라서면서 2회 내지 3회 정도 기준금리 레벨에 대한 인상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기준금리와 3년, 10년 국고채 금리의 스프레드에 대한 내용인데, 과거에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기간에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인상 기간에는 3년, 10년 금리 간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국고 3년과 국고 10년 간의 금리 스프레드 차이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거나 아니면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였어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냐라고 보니까 지금은 과거 대비했을 때 스프레드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하반기, 4분기 때 전망하는 내용들은
지금 국고 3년,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레벨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스프레드 방향성은 추가적인 확대보다는 12월 말로 갈수록 조금씩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급과 그리고 물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시나 국고채 금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수급과 물가는 빠지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통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집행이 상고하저의 레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통상 돈을 많이 풀고 하반기에 돈을 조금 더 적게 쓴다. 상반기 대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맞춰서 국고채 발행도 상반기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국고채 상반기에 발행을 더 많이 하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월간 평균 발행 비중들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상반기에 주로 국고채 발행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 레벨 자체는 점점적으로 내려간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12월의 비중을 보면은 과거 1월부터 11월까지 비교했을 때와 대비해서 크게 낮아지는 비중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계속적으로 국고채에 대한 발행에 대한 부담감들은 연말로 갈수록 줄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즉슨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물가입니다.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CPI 전년 대비 기여도로 측면을 해서 차트를 하나 작성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상 1분기와 그리고 3분기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계절적인 효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최근에 물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2%를 넘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작년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물가가 낮게 유지가 되었었죠.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엔 낮았고 올해 YOY를 비교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높아 보이는 효과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그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가 피크를 찍을 수 있는 시점이 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 자체는 여전히 높은 레벨은 유지는 하겠지만 여전히 높지만 그 YOY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년 대비 상승률은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출과 그리고 최종적인 전망입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수출 자체는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2018년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지금 다시나 6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금 YOY 부분들 기저효과가 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연말로 갈수록 12월까지 보면은 수출 증가율이 10% 초반까지 완만하게 누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수출 모멘텀에 대한 전환 판단은 저희가 각종의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수출 모멘텀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수준은 아니지만 YOY 증가율 자체는 조금씩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금리 레벨들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인 금리 레벨은 많이 지금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 3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 1.5%를 반영을 하면서 조금씩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 보면은 아직은 1.5%를 완연하게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 3년 금리 같은 경우에 이게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고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수출 그리고 물가 증가율 자체는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급 자체도 보면은 이게 금리에 우호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연말로 갈수록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따가 해외 채권에서 말씀이 나오겠지만 미국 국채 금리 상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국고 3년 대비 국고
국고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들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고 10년의 뭐 상단 정도는 2.3%대에서 2.4% 초반 정도에서는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고 10년이 우리가 이제 2% 이야기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한편으로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채권 시장에 이제 그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반대 어떤 시각도 생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해 보면 연말 가면 갈수록 지금은 우리의 올해 그 밴드 상단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수급이나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봤을 때 조금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담아주셨고요. 그래서 아마 선반영된 시장금리라는 제목을 좀 써주신 것 같아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약간 브로드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년에 한 1.25% 정도의 기준금리를 예상하신다라고 했는데 내년에 이벤트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 정도가 기준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까지는 1%는 무난하게 도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25%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중립적인 기준금리 레벨까지는 도달할 것 같아요.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부분들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1분기에는 정치적 이벤트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 말은 대선이라는 이벤트도 있고 한국은행의 총재도 교체가 되는 시점이 1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기준금리의 변동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상반기에는 할 것 같은데 1분기보다는 그래서 2분기 말이 돼서야 1.25% 정도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건 한 1.5까지도 아까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1.25를 넘어서서 또 기준금리 인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지금 1.25%를 조금 넘어서 기준금리 1.5%까지 조금씩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곤 있어요. 그게 지금 사실이고 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금리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펀더멘탈도 중요하고 물가도 중요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현 시점에서는 뭐 1.5%까지 반영하는 거는 완연하게 반응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있고 사실 내년에 미국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시점이 뭐 6월이나 7월 그때쯤 상반기쯤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금융 환경 확인이 물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25%를 넘어서면 사실 시장에서는 그럼 긴축적인 행보 아닌가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그 강력한 금융 안정 이런 목표를 이제 추구하다가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뭐 내년에 뭐 지금 벌써 1.5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하는 총재 교체 이후에 그때 조금 더 금융시장을 확인해보고 충분히 이제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국내 채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사실 최근에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에쿼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미국 금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책임 나와 계시고요. 지난 3분기 사실 국채 금리 어떤 변화무쌍한 시기였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일단 3분기를 정리해 보자면은 결국 이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일 왼쪽에 있는 차트에 보시면은 빨간 선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추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3분기 초부터 해가지고 중반까지는 계속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분기 말로 갈수록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다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게 하락폭을 거의 다 되돌리면서 종료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금리 하락 요인으로 계속 작용했다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빠르게 확산되었던 미국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초만 하더라도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만 명 정도 나왔었는데요. 중반에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 3분기 중에는 15만 명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게 실물 경제 지표까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금리 하락 요인을 작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불균형한 상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말에 보시면은 그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이게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종료되면서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이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재무부 현금이나 비상 재원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재정 정책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채권 공급은 줄어들고 유동성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눌리는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단을 이렇게 지지했던 요인은 결국 통화 정책 부분에서 이게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7월 FOMC 의사를 보시면 이제 연준 내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됐고 연준 위원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좀 노골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우려가 이제 많이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9월 FOMC에서는 이제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분기 말에 이렇게 금리가 크게 튀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 주셨다시피 3분기 초반에는 굉장히 괜찮았죠. 사실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 금리는 좀 오르는데 미국 금리 안정세에서 했었던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셨던 어제 상원에서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만 부채 한도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9월 말에 있었죠. 우리 추석 연휴 때 그 FOMC 이후에 금리가 급등했어요. 그렇죠? 그 모습들 그걸 한번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9월 FOMC 같은 경우는 이게 2021년 미국 국채 시장에서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채 9월 FOMC 이전에 보시다라면 이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한 1.3%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었는데 이게 FOMC가 끝나고 나서 다음 날 12bp가 이게 튀고 나서 지금까지 한 25bp 정도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게 9월 FOMC를 기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국채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게 에쿼티 시장까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FOMC에서 좀 이렇게 생각보다 매파적인 스탠스를 확인했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FOMC에 보시면은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11월 달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테이퍼링 시행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동시에 내년 중반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테이퍼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내년 중반에 테이퍼링이 끝나겠다라는 말이 좀 약간 좀 매파적이었다 볼 수 있고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테이퍼링이 언제 끝날까라는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럼 이제 테이퍼링 다음에 무슨 스텝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점도표를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점도표에 보시면은 2022년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하는 위원이 기존에 7명이었는데 9월 달 FOMC 점도표를 통해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총 18명의 위원들 중에서 이게 50%가 내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요. 점도표 같은 경우는 이게 3, 6, 9, 10 이렇게 해가지고 분기 말에 발표되는 이게 지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 달부터 보시면은 2022년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위원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2월 달 점도표를 예상해 보자면은 지금 현재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미국 고용 수요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실업급여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종료된 상황이고 이제 개학 시즌에 맞아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고용 시장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심지어 델타 변이도 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은 12월 달 FOMC에서는 좀 더 매파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2022년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위원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이제 내년에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렇게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가 이렇게 반영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로 이게 빠른 금리 상승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민간 고용도 사실은 생각보다 잘 나왔고 사실 이번 주에 발표될 넌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보긴 해야 되겠네요. 예, 당장 오늘 밤에 발표하는데 좀 주시해서 봐야 될 지표라 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얘기를 좀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미국 물가 좀 이야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최근에 급등세를 일으킨 요인들 중에 첫 번째로 통화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이게 물가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는 물론 이게 물가 상승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일시적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보시더라도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금 시장의 우려가 많아진 상황이고,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은 뭐 공급난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임 가격 상승세, 원자재 가격 상승세, 그리고 그 영국의 뭐 주유소 대란 이런 이슈들을 보시면은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요인들이 일시적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요인들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 일시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 강하다는 것이 이렇게 시장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시적인 요인 말고도 지금 구조적으로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번 달에 전년 대비로 4% 이렇게 넘게 이렇게 임금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시간 임금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올라가면은 잘 내려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인난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구인난이 좀 해소되고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복귀할 때 되면은 이 높아진 임금으로 이제 다시 재채용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높아진 구매 상승력을 통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면서 이게 통화정책 정상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렇게 반영되면서 미국 국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근거로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이번 주에 계속해서 그 고용 관련된 지표들 나오는 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그 현재 이제 금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준비한 창표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위에서부터 경기, 두 번째가 기준금리, 맨 밑에가 시장금리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음영칠한 부분이 이게 금리가 이제 시장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을 이렇게 표시해 뒀는데요. 그때 당시를 또다시 이게 경기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확장세를 가져가는 구간이랑 이게 경기가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주춤하는 기간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경기가 확장세를 가져가는 구간에서는 10년물 금리가 통화정책과 함께 가파르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가 좀 주춤하거나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이게 통화정책 정상화 초기에는 10년물 금리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경기의 이렇게 강세와 또 별개로 통화정책에 따라서 10년물 금리가 초기에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내년 통화정책 정상화 이렇게 기준금리 이런 걸 고려하면은 지금이 딱 기준금리의 인상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단기간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금리는 상승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전망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럼 궁금한 것이 결국 이 금리가 얼마나 오를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1분기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좀 유의미하다가 보고 있는데요. 1분기 때 보시면은 1월 1일 날 10년물 국채 금리가 0.91%였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 날 1.74%까지 올라가면서 한 분기 동안 83bp가 뛰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그때 당시랑 지금 4분기 당시의 재료랑 좀 비교해 보면은 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통화정책부터 보시면은 1분기 때는 이제 시장 중심으로 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언급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연준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테이퍼링도 선언할 거다라고 발표한 상태고,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까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지금 4분기가 훨씬 더 금리 상승에 좀 이렇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요인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게 펀더멘털이나 인플레이션, 재정 그리고 수급 부분에서는 이게 4분기보다 1분기가 좀 금리 상승에 대한 이렇게 자극이 좀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 같은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국 코로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분기 때 보시면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코로나는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2, 3분기 걸치면서 이게 델타 변이도 나타나면서 좀 많이 꺾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게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긴 하지만은 지금 이미 상당 부분 백신을 많이 맞고 경기 정상화가 조금 아마 진행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덜하죠. 예, 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볼 수 있는 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1분기나 4분기나 전부 다 이게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기조적이냐 구조적이냐 이렇게 이슈가 있었는데 둘 다 지금은 뭐 공급 변목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우려가 있긴 하지만은 1분기 때 보시면은 연초에 2% 하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3월 30일 날 3.7%, 3.4%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이렇게 40bp 정도 뛰었었는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9월 말에 이미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1분기보다 상승력이 작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재정 측면 같은 경우는 좀 더 극적이라 볼 수 있는데 1월 초에 이게 조지아주 선거에서 이게 블루 웨이브를 형성하면서 상원, 하원, 그 정부까지 이게 전부 다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정말 굉장히 강력한 재정 정책이 나타날 거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1.9조 달러의 재정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이게 소비도 굉장히 강했고 동시에 채권 발행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채권 금리를 급등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2, 3분기를 거치면서 인프라에 대한 기대는 지금 많이 약화된 상태이고 아직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다가 경험적으로 이게 민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프라 규모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볼 때더라도 물론 인프라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긴 하지만은 그 기대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측면에서도 이게 예전에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는 이게 미국 경제가 코로나를 상당히 벗어났기 때문에 국채 발행도 2020년과 2021년처럼 대규모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량도 조금 줄이면서 이게 국가 재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이게 1분기에 대비해서 금리 상승하는 요인이 좀 약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부분이 이렇게 여전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1분기만큼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상단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1.7% 아니면 1.8% 정도까지면 이게 연말까지 그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어쨌든 1분기에 금리가 급등했던 다양한 요인들 대비해서는 지금 그 요인들의 강도는 좀 약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때 고점을 찍었던 수준만큼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4분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봐도 되겠네요. 네. 그럼 아까 모두에 말씀 주셨던 게 결국 1분기 정도까지는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겠죠. 우리가 고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각에서는 2%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내년까지 생각하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게 미국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은 2024년에 점도표 상으로서는 1.7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미국 장기적으로 기준금리 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고려해 보면은 내년도에는 한 2%까지 상단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단기 금리도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장단기 스프레드는 조금씩 줄어드는 형국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전체적인 금리 밴드는 또 연간 전망 우리 좀 고민해 주시고 정확하게 한번 찝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4분기의 채권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국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장 금리가 다양한 것들을 기준금리의 인상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4분기에는 금리가 좀 레벨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같이 말씀을 주셨고요. 해외 채권 같은 경우 특히나 이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테이퍼링 이후에 시선이 많이 변하고 있는 모습들 금리의 상단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 1분기에 구성했었던 1.7 또는 1.8% 정도까지는 트레저리 10년은 터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채권 시장 4분기 참신한 자산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자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